시시각각으로 우리 노인과 어르신을 노리는 사기 범죄자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걸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두 명을 놓고 한번 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A하고 B하고 여기 보이시죠? 보이네요. 네, 두 명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은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 경력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관직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겠죠? 그다음에 B라는 분은 중등교육 수료를 하셨고요. 일용직 경력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정규직 경비원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두 명 중에 누가 사기 잘 당할 것 같으세요? 저는 저기 A, B도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이게 그냥 학벌이고 뭐 지식이고 권력이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당하게 돼 있더라고. 이게 이경희 선생님은 저는 네. 저 둘 중에 고르라면 A가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A요. 우리 자식이 경찰인데 누가 우리를 사기치겠어 이런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에서 딱 맞는 이용할 거죠. 것이다. 역이용할 거. 선생님 선생님. 아니, 저는 이제 네. B라고 생각했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A 같네. 아니, 언뜻 느끼기엔 B인데 이런 문제를 내신 거 보면 A가 아닐까 A가 뭐 B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신중희 선생님 정답이에요. 그렇죠. 둘 이게 이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법이 없어. 근데- 걸리는 대로 간다니까. 네, 근데 두 분도 정답이에요. 근데 더 맞는 정답이시고요. 일반적으로 하신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명망 가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이 자기를 옆에서 추워주면서 사장님, 임원님, 회장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말려갖고 피해보시는 선배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좀 삶이 좀 어려우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디뎌보는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학력, 경력, 나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기 피해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먹을 거 없는 데는 그 사람들이 접근 안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기에 취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 사기 피해자로 주로 됩니다. 인정 욕구라는 게 뭐냐면요. 어릴 적에 이 어르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지나 격려를 못 받으신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 학대받았다거나 어린 나이에 빨리 집에서 독립하셔갖고 신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 시대에 많으셨을 거예요. 학교 못 나오고 일자리에 나가서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지지를 못 받고 자기 혼자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누가 와서 갑자기 형님 사랑합니다, 누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내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별개고. 정서적으로 다가올 때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 지지와 격려에 의해서 좀 우울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한테 그냥 말려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 못 받았던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남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겠죠, 일단은. 하지만 돈과 관련돼서 얘기를 시작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으로 그 성공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특히 보시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외관상 괜찮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명품을 뭐 이렇게 휘두르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또 뭐 카드를 뭐 실버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플래티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쓰면 보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이러고 믿어버려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형이 내가 이렇게 돈 번 이유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나도 좀 껴줘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엮이는 거예요. 한번 해볼티요. 네, 뭐 이러면은 이거-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다는 우리 얘기. 김지원 아나운서는 평소에 그런 걸 하나도 안 부러워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분은 사기당할 확률이 좀 적은 건가요? 근데 은퇴하고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현역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역이란 게, 즉 현역이란 건 어떤 직업과 관계없이 그 직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방어막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노인이 되시면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은퇴하면 조심해요.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예, 세 번째는 이제 과시 욕구가 강한 분들이 이게 좀 피해를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시 욕구라는 건 자기 과시하는 것도 있는데요. 남이 과시하는 거에 혹하는 분들도 과시 욕구에 말리는 그게 경우인데. 좋아 보이니까. 네, 제가 그래요. 저도 뭐 얘기를 잠깐 넘어갔는데 저도 사기당한 적 있었는데 정말 리플리한테 당했어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 리플리가 옛날에 알랑돌롱 나온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태양가득인가 거기 주인공이 리플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믿어버려요. 스스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인지 부조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거짓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내고 막.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리한테 걸리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뒤부터 직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이거 하면서 당했으니까 저도 답을. 오. 예. 혹시 오빠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남성입니다. 네. 네, 명확합니다. 범죄학자도 피해갈 수 없는 사기. 그래서 우리가 이야.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네.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사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시욕구가 강한 분들이 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과시욕구 본인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 사람 사기범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의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비주의적 인물이 있거든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5,200만 명이 살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리면 조회가 다 맞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회 반드시 하시고 어. 금전거래 하셨으면 자, 좋겠어요. 그러면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피하려면 이제 제가 이제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4가지 원칙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구성한 건데요. 첫 번째 원칙은 주변에 무조건 조언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녀분도 있고요, 친구도 있잖아요. 자꾸 가서 내가 이런 누가 돈을 투입하라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그럴 거예요. 그 눈만 돈이 너한테 가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그게 답이에요, 그럼. 아. 신 선생님이 사실 그때 네.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나 괜찮을까라고 누구에게 물어만 봤어도 네.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눈만 뭘 돈이 사람이 너한테 가겠어? 없는데 이러고 뭘. 있어야죠. 네. 아니 자녀한테라도 상의하셨으면 아니,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쁠 때는 안 되더라니까 봐봐, 그거. 네. 부모님들은 다 그런다니까. 저렇게 생각. 그리고 제가 잠깐 비껴가는 얘기지만 이런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꼭 식사를 시키시고 합니다. 그래. 이거 혈당치를 높여놔야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 밥을 먹여서. 네, 빈속에 안 데려가요. 그래서 싸준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친한 척하고 어디 외곽으로 나가자 그러고 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사람 비주얼 되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돈 될 것 같다. 사무실에 그럼 있고.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투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 채를 분양을 받으면 그래도 소일거리 하는 정도의 돈이 나오시기 때문에 1, 2억짜리 최근에 분양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과 관련해서 접근을 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변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 전문가를 소개해 줄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와 같이 돈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건 사기입니다 아니다 구분해 주거든요. 자문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또 투자 관련해 사기범이 접근했는데 법무사한테 이제 몇십만 원을 주시고 돈을 주고 상의를 했대요. 법무사님 말 이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러더래요. 어. 이분이 뭘 하시냐면 한 30만 원 돈 주고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어허. 그것 때문에 3억을 세이브했다. 그렇지. 얘기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 관련해서 꼭. 상대방 만나서 자문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볼 땐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투입하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결국 주변에 조언을 구하더라도 나만의 원칙이 좀 필요하긴 하겠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원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액수를 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다.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이겠죠. 그러면 5년이면 딱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6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모은 5년치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럼 만약에 1억 2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10년치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비용을 내가 1년 단위로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시면 몇 년의 세월이 거기 투입되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배 후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돈은 나한테는 생명이다. 특히 노년 때는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걸 연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어디에도 마법의 이자율은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녀분들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녀분들과 상의하는 원칙.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았다면 100만 원은 내 30일의 노동 가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할 때 그 돈 자체가 내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다라는 것을 그 노인이나 어르신들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투입하는 돈은 내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벌었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100번, 1000번 생각해서 투자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가 정의 굶주리고 주변에 자녀하고 격리가 되고 이거 사실 우리 노인 문제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하나씩 하나씩 죽고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친한 척하면서 형님 돈 있으면 나한테 투입하세요 하면 내가 만약에 2억을 투입을 할 때 그 돈이 사실 내가 다 모은 돈이라면 이 어르신 70년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사기로 가버리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웬만하면 주변에 조언을 구해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나의 자산은 나의 인생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자식이 나서야 한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저희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네. 이게 어떻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일단 화부터 내고 보시고,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니? 이렇게 말씀해. 네가 뭘 하니? 막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니까 일단 그런 얘기 나오면 자식분들이 1단계로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아, 그래야지 접근이 되거든요. 그럼 얘기하셔야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이 얘기는 좀 할게요. 그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도 안 듣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요. 들은 다음에 그 쉽게 얘기하면 사기 예비자들 있잖아요.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 녹음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녹음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실제로 돈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사기가 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자녀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계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네,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혹시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귀가 얇으신 분이라면 괜히 만났다가 그런 경우도 그분까지 있어요. 홀라당 네, 같이 같이 넘어갈 홀라당 수 털어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과한 이익이 상식 이전에 과한 이익이 생긴다. 상식 밖의 이익이다. 그렇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번 당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짜 아까 없어요. 선생님 말씀도 제가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세상에 공짜 밥도 없고요. 그다음에 선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지금 희박해지는 세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 재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가 어쨌든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피부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소통의 문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영 소장님께 네, 사기를 감사합니다. 잘 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최시중 씨가 박수를 제일 크게 치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부모님 그 재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쁜 생각이에요. 제가 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정말로 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소중한 재산을 잘 운영하시게끔 옆에서 조언도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느낀 게 많습니다.